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6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발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22만 명 이상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고 제조업에서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협회가 한 달 이내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급증할 거라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고 독일에서도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6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7,799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4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13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39명, 경기 42명 등 수도권에서만 81명이 확진됐고 경남 10명, 강원 8명, 충남 6명, 부산 3명, 광주 2명,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도 계속돼 신규 유입 환자가 3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4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0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5,266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7만 6천 명 감소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에서 8월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감소 기간입니다. 숙박 음식점업이 22만 7천 명, 도소매업이 18만 8천 명, 교육 서비스업이 10만 3천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와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9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타격이 컸지요. 이런 소규모 업체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고용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이수영 씨. 2달 전 하루 휴가를 쓰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배부른 소리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문 열었을 때 그 코로나가 한창 때 4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하루 쉬게 해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미꾸라지가 물 흐려놓는다는 듯이 그렇게 문자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는데 삭감된 금액은 월 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실직에 대비해 마련한 정부 정책들은 정작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70%에 달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고용유지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고작 10%에 그쳤습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이나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면 저희들은 적극 참여하겠죠. 저희 선생님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노동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전부 고용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원 중심의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에 대한 소득 감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이와 함께 당장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코로나 실직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8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단한 소비 쿠폰이 다시 발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암벽 등반부터 다트 던지기까지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즐기는 이용객들로 실내 체험시설 안이 북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놀이기구 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쿠폰을 발급한 뒤 발걸음이 더욱 늘어난 겁니다. 이번 정부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침체된 유원 시장들이 많이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입장하시기 전에 영업 시작하기 전과 후 이제 전체적인 시설 소독이란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에서 8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을 돌려주는 할인 쿠폰도 다시 풀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업주는 이번 대책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을 하실 때 좀 더 반영이 되니까 이제 저희 체육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할인 쿠폰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숙박과 관광, 공연과 영화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다중이용시설 소비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이런 할인 쿠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금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더 빠르게 저희가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 같이 좀 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처는 향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인원수 조정 등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로 상향하는 즉시 사업은 다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단계가 상향이 되면 유원시설 입장객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쿠폰도 같이 배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기로 한 만큼 더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유행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활동들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하시고 식사나 외식도 가족끼리 단위로만 하시고. 곳곳에서 확산하는 일상 속 감염. 방역당국이 1.5단계 격상 검토도 시사한 만큼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21.1%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1.1% 늘어난 14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7.5일로 작년보다 0.5일이 많아
실제 조업의 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2.1%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1.9%, 승용차 수출이 8.3%, 무선통신기기 33.3% 증가했고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는 각각 24.1%, 3.1%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 중동, 캐나다 수출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지역 최대국인 브라질을 밀어내고 올해 경제 규모 10위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브라질의 민관 연구기관인 브라질 경제연구소는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 9위였으나 올해는 캐나다, 한국, 러시아에 밀리면서 12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소는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1조 8천억 달러에서 올해는 1조 4천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로 줄어들며 9위와 10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백신 제조와 대량 생산 기술에 이어 유통 방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법규와 설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냉장차가 가서 또 이거를 지역별로 재배분을 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 비교하면 유통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나 모더나가 만드는 백신 모두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를 이용하는 백신으로 특성상 극저온 보관이 생명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80도에 저장돼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독감 백신이 4도 안팎에서 보관 유통되는 것과 비교하면 저장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파괴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0도나 80도에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RNA가 깨져가지고 효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RNA 백신은 지금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영하 20도나 70도에서 백신을 세계적으로 유통한 경험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특수 냉동 보관 상자 마련이 당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업체별로는 영하 70도에서 영상까지 보관 상태가 다양하게 출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 출하 전에 적정 온도에서 유통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영하 80도, 영하 20도로 유통을 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냉동 콜드 체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접종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렵게 개발된 백신이 제조와 대량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유통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선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에 가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 확인서 2장을 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중국행 정기 항공편 승객들은 탑승 48시간 전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2차례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중 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생활화하면서 수두, 볼거리, 백일해 등 감염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강지만 교수 연구팀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감염병 5종의 신고 건수를 지난 4년과 비교한 결과 신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두는 올해 인구 100만 명당 278건 발생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평균 723건에 비해 38%에 그쳤습니다. 또 볼거리는 올해 100만 명당 111건 신고됐으나 지난 4년간 평균은 189건이었으며 이 밖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과 성홍열, 백일에도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필요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물론 치매와 각종 감염병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병 초기 특이하게 발견되는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혈액 내 농도가 피코몰, 즉 1조분의 1몰 이하의 극미량으로 관찰이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인 펜토몰, 1000조분의 1몰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주변 환경 또는 분석 용액의 온도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항원 항체의 반응에 의해서 센서 칩 표면의 두께 변화만을 민감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되어서 펜토몰 수준의 고감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혈액과 체액 내 측정 물질을 측정할 수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 시간이 긴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 증폭 과정과 세척 과정이 필요 없이 광학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빛의 산란으로 생기는 방해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원 계측 장치를 독립형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증폭 과정 없이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 그리고 감염병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와 반도체 융합 기술로 탄생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구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1,92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부분적으로 주말 동안 지연된 집계가 더해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다 발생이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23만 8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또한 1,535명 늘어 모두 23만 9,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공중보건 조치와 병행될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0일 M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는 우선 대상군에 접종되고 뒤이어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해당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에게도 백신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일라릴리의 코로나19 경증 치료제와 관련해 감염 초기 처치법의 개발과 보급에서 중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는 이런 처치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미국 국립보건원장에게 해고 압박을 넣을 것이 걱정되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을 해고하는 게 공동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누구든 어떤 행정부든 우리는 모두 이 대유행 상황이 종결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모든 활동과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이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애쓰는 데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유럽 핵심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민생 현안은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입니다. 마침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선인 측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and every vote for Joe Biden was a vote to protect and expand the Affordable Care Act, not to tear it away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전화 통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이는 당선인 행보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조건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게럿 그릭스비 보건복지부 국제정세부 국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단의 위임 사항을 알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임 사항이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지 않았다며 위임 사항과 조사 그 자체가 회원국이 부여한 권한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잇따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이 최상위급에 속하는 루마니아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지원 없는 정부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의료진 부족에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루마니아 의료진들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숱하게 깨진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을 피노키오에 비유하며 성토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영웅이라 불렸던 의료진들은 자신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고통과 분노만 남았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7,300여 명을 넘어섰고 중환자실은 이미 1,000명을 웃도는 환자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전면적인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불어나고 중환자도 5,000명 선을 넘는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n ci siamo dovuti adattare col grosso lavoro di tutto l'ospedale, dal direttore generale fino all'ultimo degli operai che sistemava i reparti e abbiamo riconvertito alcuni reparti di medicina in reparti Covid.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부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임박했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양호한 의료시설을 갖춘 독일도 여유 병실이 빠르게 줄고 있어 조만간 의료 재앙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미사일 폭격기라고 불리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의 원리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치료제가 대신 붙음으로써 감염을 막는 건데요. 일반적인 항체는 결합 부위 한 곳만 공략하는데 한 개의 항체로 두 곳을 공격하는 기술을 이중 항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이중 항체를 개발해 신약 개발에 나선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